반갑습니다. 밥입니다. 스타트업 투자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안 위험하나? 예. 제가 한번 간략하게 쉽게 스타트업 투자의 몇 가지 이 특성에 대해서만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짧으면 2년에서 3년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투자 성과를 보고 싶다 하는 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짧으면 2년, 3년이거든요. 자, 길면 7년까지 갑니다. 7년. 예.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라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탄생한 지 한 3년 미만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면 7년 정도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길면 7년이고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트업이 탄생해서 유니콘, 즉 기업가치 1조를 만드는데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스타트업은 성장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영업이 성장하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스타트업이 성장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여튼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를 빨리 키우기 때문에 음, 기업 가치 1조를 만드는데도 글로벌 평균 6년, 한국은 평균 7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달의 민족, 뭐 당근 뭐 이런 스타트업들이 기업 가치 1조를 만드는데 평균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개인 투자 조합 평균 운용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빨리 우리가 투자를 마무리하게 되면 대략 2년, 3년 안에 마무리가 된다. 자,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2천만 원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200만 원으로 10번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2천만 원으로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200만 원으로 10번 하는 게 방식이 맞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평균 1년에 500만 원 투자한다고 치고요. 2천만 원이면 4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투자를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 자산 또는 예금 자산, 그 다음에 주식 자산이 있을 거고 그 주식 자산 중에서도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자산이 있을 수 있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적정한 투자는 우리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업 투자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 그래서 고소득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으로도 또 투자를 좀 규모 있게 하는 편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또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타트업 투자를 절세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스타트업 투자는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리스크를 많이 갖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소득 공제된다. 예, 뭐 세금 혜택이 있다. 이런 걸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안 맞는 거죠. 음. 내가 이를 각오도 하지만 나는 큰 수익을 보겠다. 그래서 10개 중에 8개 실패하고 2개 성공하면 실패한 거를 다 까고도 남을 만큼의 굉장히 큰 수익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막 이렇게 해서 딱 하나의 스타트업만 성공해도 정말로 이렇게 몇 년 먹고 살 돈은 다 버는 정도.
그 정도로 이 큰 목표 수익을 가지고 있다. 어, 소소하게 재밌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죠. 왜냐면 부동산 우리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뭐 주식도 해야 되고 암호화폐도 해야 되고 할 때 우리가 스타트업 투자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투자를 할까? 1년 평균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 1000, 1년에 한 억 단위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액으로 자주 해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린 재밌게 투자를 좀 하자. 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지. 한번 그냥 이 뭉칫돈을 탁 넣어버리면 배울 수 있는 게 그만큼 적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돌려받냐? 어, 엑시트라고 해요. 회수하는 거. 엑시트라고 합니다. 그 엑시트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제일 처음에는 기업이 엑시트를 해야죠. 그 M&A를 한다거나, 인수합병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립한 지 한 2년 정도 된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5년 차에 다른 회사에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회사가 사가면서 주식을 다 인수하는데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팔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방식은 상장이 되는 거. 코스닥 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데 요즘에는 테슬라 여건 뭐 하여튼 정부 정책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상장을 조금 이렇게 해주게끔 하는. 그래서 회사가 스타트업이고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 설령 적자더라도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빨리 상장하는 스타트업들은 한 5년 만에도 상장합니다. 4년, 5년 만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반에 투자하고 상장이 되면 코스닥 코스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거기서 팔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엔젤 투자를 했는데 세컨더리 펀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삼성증권의 어떤 스타트업 투자팀에서 우리 주식을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주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식을 사가는 펀드가 바로 세컨더리 펀드입니다. 그런 펀드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음.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회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해산하는 것이죠. 그 해산하면서 이제 자금을 분배를 쫙 하는 거죠. 음. 만약에 내가 개인 투자 조합에 돈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이 개인 투자 조합 해산을 안 했다. 근데 내가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자가 조합에 출자한 그 지분을 개인적으로 엑시트 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누가 이걸 사가야 되고, 음. 나는 팔아야 되고 누군 사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 투자들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팔기 쉽겠죠.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팔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팔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 땅, 아파트, 상가, 분양권, 뭐 이런 투자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주식,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암호화폐, 뭐 별별 투자들이 다 있잖아요. 채권. 음. 스타트업 엔젤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에 속한다. 그래서 10개 투자해서 8개가 망하는데 그중에 2개가 성공할 수 있고 그중에 하나 때문에 8개 다 실패한 거를
어, 다 만회하면서도 엄청난 이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게 가능한 게 스타트업 투자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라는 것은 뭐 세금 혜택이 된대, 그다음에 돈이 된대, 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창업가를 오케이 응원해 보겠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활동하는 이 개인 투자 조합의 출자자들과 이 스타트업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응원해 보겠어. 뭐 가서 일해 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이 스타트업 투자하면서 내가 기업의 생리에 대해서 또는 이 산업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또는 이 기업이 아기 때부터 청년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고 싶다. 음, 이런 분들이 하면 딱 맞고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파트 투자하고 아파트 경매, 부동산 경매, 뭐 상장 주식 투자, 암호화폐 뭐 그런 것도 다 해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진정한 투자는 스타트업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돈을 투자하지 말고 소액으로 투자하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같이 스타트업 대표들 창업가들도 만나고 투자자들도 또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인맥도 확장하고 나중에 이 창업가들이 다 중견기업 대기업의 대표들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엔젤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타트업 엔젤 투자의 뭐 투자 기간이나 뭐 투자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